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이 강의 시간은 8단은 문제 시간입니다. 나눠준 프린터는 2회 내 형성평가 2회입니다. 1회는 수업 시간에 풀어주고요. 2회는 수업 시간에 풀어주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떤 게 나오는지 그냥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번호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회 풀어보셨으면 알지만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필요 없는 문제는 제가 편집해서 버렸습니다. 2회는 자료는 답은 가르쳐주지 않다고 했죠.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보시고요. 방송에도 다 펼쳐진 게 없습니다. 들으셔야 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세요. 똑같은 얘기 또 하면 들으시면 섭하지 않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먼저 1번 보겠습니다.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거는 우리 교과서 275쪽에 있습니다. 275쪽 밑에 보면 굵은 글씨로 두 개 적혀 있어요. 뭐라고요? 속력과 방향 그럽니다. 속력과 방향 몇 번에 있죠? 속력, 방향, 기억과 인사치입니다. 여기서 보기는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되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속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속력의 단위는 미터, 초, 킬로미터, 아워 등이 있다. 속력은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를 의미한다. 맞고요. 속력이 빠를수록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멀다. 속력이 빠를수록 같은 거리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길다. 빠르면 시간은 짧아져야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평균 속력은 전체 이동 거리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다. 평균 속력은 여러분들이 곧 있으면 이제 시험 보죠. 평균 점수와 같습니다. 총 점수 나누기 과목수 해야 됩니다. 한 개는 순간 속력, 그냥 한 개의 과목 점수를 의미합니다. 다음 문제 2번 볼게요. 다음 중 등속 직선 운동의 시간과 이동 거리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것은 여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등속 운동의 시간과 이동 거리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개씩 볼게요. 1번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 시간이 있고 이동 거리가 있는데 이동 거리가 똑같아요. 이거는 정지한 겁니다. 정지한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똑같습니다. 이거는 시간, 이동 거리 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경고하면 거리는 멀어진다. 이게 맞죠. 근데 기울기가 속력이니까 이거 맞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그 다음 이거 볼게요. 시간 이동 거리, 시간이 경과할 때 이동 거리가 줄었다. 예, 이거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림입니다. 멀어지는 게 아니고 다가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됐던 이동 거리가 이런 모양이 되더라. 예, 이거는 아주 급격하게 증가. 이건 가속도 운동입니다. 이거는 가속도 운동 줄어듭니다. 한 개를 고르시면 이거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등속 운동을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까? 에스컬레이터 운동, 무빙 워크 운동, 그다음 회전 초밥실 같은 운동. 이런 거를 가르쳐 줬죠. 기억하시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짠. 그래프는 어떤 물체가 운동할 때 시간과 이동거리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다. 속력은 0.6m를 일정하다. 속력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한계를 찾으시면 됩니다. 제일 쉬운 거 한계. 10분의 6. 10분의 6이니까 시간분의 거리 하셔야 됩니다. 거리분의 시간 하시면 안 돼요. 시간분의 거리. 10초에다가 10초를 가지고 6을 10으로 나누면 0.6. 0.6 일정하다. 맞습니다. 20초 동안 12m 같다. 20초일 때 12m. 맞습니다.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점점 길어집니다. 같은 시간 이동한 거리는 같습니다. 등속 운동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 한 지점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평균 속력과 같다. 등속 운동이죠. 등속. 여러분도 아마 좋을 겁니다. 등속 운동 대신에 등 과목 점수. 이러면 참 좋아요. 100점 맞으면 다 100점. 평균 점수 100점, 올 100, 100점. 7과목 시험 봤는데 올 100이다. 그럼 평균 점수 100점, 과목 점수 100점. 그게 무슨 운동이라고요? 등속 운동. 다음. 5번. 이거는 아주 좋은 시험 문제입니다. 좋은 시험 문제라는 의미를 새겨 들으시고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같은 그래프는 동일한 위치에서 직선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두 물체 A, B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10초 후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B의 속력은 3이고요. A의 속력은 5입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10초라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면적입니다.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10에서 3, 30이죠. 그럼 B가 이동한 거리 요거 면적은 얼마입니까? 30입니다. A는 얼마입니까? 10에서 5 하면 50입니다. 그럼 요 위의 면적이 얼마냐 하는 얘기가 되죠. 50에서 30 빼면 얼마 나오죠? 20이 나오죠. 답이 얼마입니까? 20입니다. 답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두 물체 A, B라고 했는데 다르게 해도 됩니다. A라는 두 학생 A, B라고 해도 되고요. 두 학생이니까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A, B는 누가 앞에 있느냐 또는 누가 뒤에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주 융통성이 있는 아주 괜찮은 문제입니다. 괜찮은 문제입니다. 괜찮은 문제라는 의미는 세 개 들으시면 감을 잡으시겠죠. 이런 그림은 설명하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서술형으로 나오면 여러분은 대량 난감이고 저는 성적을 주기가 참 힘든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참 좋아요. 장난감 자동차가 있는데 처음 요 구간은 똑같습니다. 사진 찍힌 구간이. 구간이 뭐가 같다고요? 시간이 같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 시간이나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 시간,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 시간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어디로 운동합니까? 저 밑으로 운동하죠. 처음에는 구간의 간격이 짧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 속력이 변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설명 한번 보시면 속력이 일정합니까?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합니다. 속력이 증가다 감소하고요. 일정하게 감소하다 증가합니다. 이게 다 틀렸고요. 다 틀렸던 2번. 쉬워요. 이 그림 문제 보기 필요 없는 문제예요. 주관식으로, 객관식으로 내가 이 문제는 여기 객관식인데 이건 서술형으로 내면 아주 좋은 문제예요. 왜 좋은 문제라고요? 시간이 찍힌 하나, 둘, 여기와 요 사이의 시간이 어떻다고요? 꼭 기억하시고요. 어떻다고요? 같습니다. 여기가 0.1초면 여기도 0.1초입니다. 거리는 짧아졌다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 이게? 길어지고 있죠. 그럼 같은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고 있는 운동.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 그래서 답이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 됩니다. 아주 이런 문제는 나오면 이제 거저먹기죠. 이런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 시험 문제 있습니다. 있다는 얘기는 이와 비슷한 문제 반드시 있습니다. 속력을 배우고 이 시험 문제 안 내면 뭔가 허전하죠. 점심을 먹었는데 밥을 안 먹고 반찬만 먹었다. 이런 얘기 되니까 이런 시험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나눠준 것도 있고요. 제가 나눠준 연습 문제 1회, 2회 꼭 한번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험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안 푸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이것도 간단해요. 어떻게 합니까? 면적 내면 돼요. 면적 어떻게 냅니까? 이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이 면적 내는 건 초등학교 때 배우죠. 밑변, 긴 거 더하기 짧은 겁니다. 긴 거 얼마입니까? 2에서 8하면 8이고요. 1에서 5하면 4입니다. 4 더하기 8하면 얼마 나오니? 12. 그거의 평균 6. 옆에 얼마 나옵니까? 20. 120. 몇 미터 갔어요? 120m. 이 8초 동안 얘는 몇 미터 갔어요? 120m 갔어요. 평균 속력이 얼마 나옵니까? 금방 나와죠. 120m를 8초 만에 갔어요. 얼마 나와요? 120m 8초 만에 갔어요. 평균 속력이 얼마 나와요? 네, 산수가 되죠. 산수는 이거는 나누기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산수죠. 120을 8로 나오면 얼마 나와요? 15 나오죠. 다 틀렸네요. 아주 쉽죠. 여러분은 지금 과학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산수가 안 되겠습니다. 산수는 말 그대로 그냥 산수일 뿐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고 한번 기억해보세요. 다시 해볼까요? 너무 어렵나요? 자, 0부터 5. 구간대로 속력 내보시오. 내면 되죠. 첫 번째 구간에서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자, 계산해보세요. 밑이 1, 높이가 20. 1 곱하기 20, 반트 20. 여기 10. 1 곱하기 5에서 1이니까 4, 높이 20이니까 4 곱하기 20 하면 여기 얼마요? 얼마요? 4 곱하기 20 얼마예요? 아, 예, 80, 여기 80.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면 얼마예요? 3, 요거 60, 60의 반은 30. 그래서 10, 80, 30. 답이 얼마예요? 120. 120m를 몇 초 만에 갔죠? 8초 만에. 그럼 120 나누기 8.
띡띡띡 누르시면 15. 뭐 아주 쉬운 문제. 1에서 평균 속력이 얼마냐? 뭐 이런 거 무시해도 되고요. 자, 아이고. 자,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 쇠구슬을 가만히 놓았더니 쇠구슬이 굴러내려와 오른쪽 위에 평면에 도달했다.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속력이 10cm가 되었던 이 빗면의 길이는 얼마인가? 네, 10초의 유를 주죠. 10초의 유를 준다는 얘기는 칠판에 좀 표현을 할게요. 그림이 여기 참 좋아요. 칠판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보이시죠? 5초 후에 수평면에 도달하였고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속력이 10cm 초과되었다. 이 빗면의 길이는 얼마냐? 빗면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이동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동거리는 뭐라고 그랬지? 이동거리는 항상 뭐라고요? 뭐예요? 면적이지.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어떻게 그리면 되죠? 그리세요 그냥. 그러시고 점점점 빨라지는 운동이니까 속력이 10초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10초가 된지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쪽에 시간, 이쪽에 뭐라고요? 속력입니다. 여기 5고요. 속력이 얼마라고요? 여기가 10이에요. 일정하게 빨라져요. 왜냐면 이 모양이니까. 그럼 이 모양은 속력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그릴까요? 그랬다 칩시다. 이거 면적이에요, 그냥. 이거 면적이에요. 이거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 세로가 얼마라고요? 10. 5 곱하기 10 하면 50. 요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절반 25, 4.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면 이제 답이 안 보이죠. 뭐 공식에 쑤셔 넣으려고 그러면 머리 아프고 어떤 게 위든 어떤 게 아래더라.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한 개만 가르치면 됩니다. 뭐라고요? 시간 속력 그래프 면적이 뭐가 된다고요? 면적만 되는 초등학교 배웠으니까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빼고요. 의미만 하면 돼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면적이 거리다 이렇게 그랬죠. 그럼 거리만 내면 면적만 내면 돼요. 그 면적이 거리다. 면적이 거리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좀 더 다음 시간에서 좀 지우고요. 음속 원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게 변한다. 말 그대로 음속입니다. 속력은 일정해야 됩니다. 변한다, 틀린 겁니다. 변한다, 다 틀린 겁니다. 물체는 원궤도를 그리며 운동한다. 맞습니다. 물체의 운동 방향은 매 순간 변한다. 예, 방향은 그때그때 다른 맞습니다. 물체의 운동 방향은 원궤도의 접선 방향이다. 맞습니다. 등속 원운동의 예로는 시계바늘, 선풍기, 날개 등이 있다. 맞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속력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입니다. 그림은 10번 문제고요. 그림은 지면에서 비스듬히 던져 올린 공의 운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집어 던졌으면 그림을 두 개로 나누시면 됩니다. 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쪽은 느려지는 운동입니다. 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A보다 앞쪽, 이쪽은 속력이 점점점 느려지는 운동입니다. A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반대쪽, 오른쪽은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입니다. A에서는 속력이 느려지고 B에서는 A 앞쪽은 느려지고 오른쪽은 빨라지니까 속력이 매 순간 변한다. 맞습니다. A로 올라가는 동안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느려진다. 그랬으니 답이 2번이죠. A로 올라가는 동안 운동 방향은 계속 변한다. 예, 바로 던진 게 아니고 비스듬히 던졌다는 말이 맞습니다. A에서 공의 속력은 최소가 된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는 고등학교 때 새로 배웁니다. 중학교 과정은 아닙니다. A에서 지면은 내려오는 동안 공 사이의 간격은 점점 넓어집니다. 예, 일정하게 오른쪽에서는 빨라지고요. 왼쪽에서는 느려집니다. 다 맞고요. 답이 몇 번이라고요? 2번 찾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같이 IQ가 180이 넘어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IQ 70도 플러스니까요. 풀 수 있어요. 2kg, 1kg AB가 있습니다. 10초 후에 속력이 4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A가요. A가 4가 되었대요. B는 얼마 됩니까? 쉽죠? 뭐 어떻게 되겠니? 이걸 뭐라고요? 관성이라고요. 질량이 큰 녀석이 속력이 많이 변합니까? 작은 녀석이 많이 변합니까? 큰 녀석이 천천히 변하죠. 그러니까 4보다가 작은 숫자, 4보다 같은 숫자는 다 틀린 겁니다. 1, 2, 3번은 틀린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랑 이게 두 개 나왔죠. 어떤 걸까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학생 여러분? 학생 여러분, 어떤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답이 4번 아니면 5번인데, 4번 아니면 5번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중학교 과정이 아니라는 게 참 문제입니다. 이 과정이 중학교 과정이 아니라는 게 참 문제입니다. 왜 중학교 과정이 아니라는 게 참 문제입니까? 네. 당연히 하나 왔습니까? 이 10초 후에 힘을 줬다고 했는데 이게 중학교 과정이 아니에요. 중학교 과정으로 풀어주시면 안 돼요. 대부분 알이 4번이라 쓸 겁니다. 4번 쓰는 게 아니고요. 속력이 4가 됐어요. 속력은 항상 운동 에너지 개념을 쓰고 속력은 뭐냐?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이거든요. 이게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이게 16이 나와야 돼요. 근데 왜 16이 나오는지는 설명하려면 중학교 과정이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이 커지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또 안심하셔도 돼요. 기말고사에 안 나와요. 중간고사에 없어요. 문제는. 왜요? 1학년 과정이 아니에요. 혹시 학원에서 가르쳐주면 그냥 틀리세요. 지금 안 나와요.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속도의 제곱을 곱하면 됩니다. A나 B나 같은 힘을 주고 같이 밀었으면 그 운동 에너지 1은 같습니다. 같은 힘으로 같은 거리만큼 밀면 1은 같습니다. 1이 같다는 얘기는 A가 받은 운동 에너지나 B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나 그 운동 에너지 값이 같아야 돼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에다가 속도에 제곱하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2분의 1 해가지고 답이 16 나와요. 저쪽은 얼마 나옵니까? 얘도 답이 그렇게 생각보다 답이 굉장히 큰 값이 나옵니다. 그것만 아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0번 같은 문제 별로 좋은 문제 아닌데요. 제가 한번 내립니다. 12번 문제 보실게요. 오른쪽 그림은 공을 수직으로 던져 올렸습니다. 공의 운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던져 올린 겁니다. 그럼 속력이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들 때 무작위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일정한 속력으로 줄어듭니다. 이유는 아래쪽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합니다. 그게 중력이죠. 공의 속력은 점점 감소한다. 맞습니다. 공에 작용한 힘은 중력이다. 맞습니다. 공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작아지지 않습니다. 일정합니다. 공에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맞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느려지고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운동은 빨라집니다. 나중에 몇 번으로 찾으시면 됩니까? 3번 찾으시면 됩니다. 자, 누가 있다 한번 시켜볼까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은 긴장하는 게 아니고 아주 쉽죠. 왜요? 밑변이 3, 높이 얼마예요? 4. 밑변이 3이고 높이가 4면 얼마 나오겠어요? 얼마 나와요? 밑변이 3이고 위가 4면 면적은 2분의 1, 밑변 3, 높이 4, 3, 4, 12 나누기 2 하면 얼마 나와요? 6이 나오죠. 3초 동안 6m 갔으니까 평균 속력이 2입니다. 옳은 것은 자, 2초를 전으로 물체 운동 방향이 바뀌었냐? 자, 볼까요? 속력이 0부터 2까지는 속력이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죠. 2초부터 3초 사이는 속력이 줄었죠. 여기에서는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입니다. 운동의 방향과. 여기서는 힘의 방향과 운동의 방향이 어떻다고요? 반대 방향입니다. 3초일 때 정지합니다. 3초일 때 정지합니다. 그리고 3초가 넘어가면 이 녀석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린터 예시문항 다시 볼래요? 예시문항이 뭐가 됐습니다. 2초를 전후로 물체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2초를 전후로 힘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운동이 바뀐 게 아닙니다. 3초일 때 정지합니다. 정지한다는 얘기는 운동이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작용하니까 뒤로 밀리죠. 그래서 2초가 아니고 얼마라 그래야 돼요? 3초. 0에서 2초까지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운동과 0과 2는 속력이 증가하니까 운동과 힘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1초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바뀌었다. 예, 요게 맞죠. 답이 3번이 맞고요. 나머지는 전부 틀린 값입니다. 자, 요거 그림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냅니다. 제가 요거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 평균 속력이 얼마냐, 이동 거리가 얼마냐, 요 정도만 냅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힘이 얼마냐, 힘의 크기가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풀 수는 있어요. 선행학습을 하는 사람이. 근데 힘의 크기가 얼마냐 하는 것들은 중학교 과정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시간에 똑같은 그래프 또 나옵니다. 15번. 밑에 13번이 있죠? 그거 없는 거는 외우냐 그러지 마세요. 그냥 편집하면서 뺀 거예요. 15번 문제는 이 모습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림이 참 이쁘죠. 바이킹이 이게 뭐냐 이게 뭐라고 그러지? 회전목마구죠. 이 회전목마. 이건 바이킹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이킹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 그거는 그거. 이 녀석이나 이 녀석의 공통점은 뭡니까? 운동 방향과 속력이 계속 바뀌는 운동이죠. 운동 방향과 속력이 계속 바뀌는 운동이에요. 회전목마는 그냥 일정한 속력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 회전목마는 위로 아래위로 이렇게 춤을 춥니다. 한번 타보셨죠? 가만히 이렇게 무슨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서 아래위로 이렇게 꿀렁꿀렁 춤을 춰요. 파도같이. 그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속력과 방향이 변하는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 한 개 더 써라. 뭐가 있죠? 그네죠. 그네 그래가지고 쳤더니 아주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개그가 뭐냐? 개가 그네 타는 거다. 진짜 있더라고요. 개가 그네 타는 게 개가 그네 타는 모습은 아니지만 보시고 이거 공통점이 뭐라고요? 속력과 방향이 함께 변하는 거예요. 답이 15번 있죠. 이런 그림은 두 가지로 잘 내죠. 서술형으로 뭐 글자 수를 몇 잔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1, 12, 13, 14, 15, 16, 17이니까 이걸 뭐 합니까? 다음 두 그림의 공통점을 20자 내로 소스를 하시오. 그러면 간단하게 쓰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5번을 내쓰시면 됩니다. 반드시 중요한 말은 속력과 방향이 함께 변한다라고 써요. 속력이 변한다 틀렸고요. 속력이 변한다 틀렸고 방향이 변한다 틀렸습니다. 함께 변한다가 맞습니다. 저도 알려드렸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저 뒤에 학생들은 뭐 째려고 그렇게 해서 뭐 제가 더 가르쳐주는 건 아닙니다. 다음 문제는 이 관성 문제입니다. 16번. 다음 중 관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관성은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맞아요. 관성의 정의죠.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함량이 0일 때 나타난다. 그런가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게 나타난다. 수업 시간에 제가 적어준 거 기억해 보세요. 질량이 크게 나타난다. 자동차, 큰 트럭과 세발 자전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정지한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운동하던 물체는 관성에 의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관성에는 힘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예, 벌써 그러면 안 되죠. 등속운동에는 등속운동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제가 수업시간 할 때. 등속운동에는 합력이 0인 것도 있고요. 두 번째 힘이 없는 것도 있다 그랬죠. 힘이 없는 게 뭐라 그랬죠? 그게 관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5번이 이게 틀린 겁니다. 속력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속력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건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성은 힘 개념 아니에요. 관성은 어떤 성질이에요. 성질이에요. 자, 다음 볼까요? 이거 뭡니까?
관성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러 개 쌓여진 나무 도막 중 가운데 나무 도막을 자로 재빨리 치면 자로 친 나무 도막은 날아가고 위쪽 나무 도막은 그대로 아래로 내려온다. 이와 같은 현상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이게 뭐라고요? 관성이죠. 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이 증가한다. 이거는 중력 효과고요. 수평면을 굴러가는 공은 점점 속력이 느려지다가 멈춰진다. 마찰력입니다. 배 탄 사람이 노를 뒤로 저으면 배가 앞으로 간다. 작용, 반작용 원리입니다. 손에 물이 묻었을 때 손을 빠르게 털면 손에 붙어있던 물방울이 떨어진다. 관성 맞습니다. 옷에 먼지 타는 거랑 같습니다. 실에 돌을 매달아 일정한 크기의 힘을 계속 가하면 돌은 뭔 운동을 한다. 요거는 구심력 개념이죠. 그래서 답이 관성 몇 번입니까? 4번 찾으시면 됩니다. 4번 찾으세요. 관성. 자, 이런 그림도 이제 쉽죠? 이런 그림은 쉽다는 얘기는 다중성광장치, 뭐 그런 건 몰라도 됩니다. 자동차 사진을 찍었더니 딴 이렇게 보시네요. 0.2초 간격으로 찍었대요. 0.2초란 얘기는 1초를 만들면 되니까 이 거기에 5배를 하면 돼요. 그냥 계산하기 0.2 나누기 얼마 하지 마시고요. 0.2를 1로 만들면 되죠. 시간분의 거리니까 0.1을 1로 만들면 1초분의 이게 속력이니까요. 이 거리에 5배를 하면 속력이 됩니다. 0과 2 사이 문짝을 기준으로 할까요? 가운데는 0이고 여기 2죠. 0과 2 사이는 얼마예요? 2죠. 2와 4 사이도 2고요. 4와 6 사이도 2고요. 등속 운동한 겁니다. 10배 하면 얼마 돼요? 2cm 10배면 얼마 나와요? 20. 그럼 여기 20m/s인가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20cm 초니까 미터로 고치면 0.2m. 기억 잘하세요. 지금 여기 표정도 보니까 조금 머리 털려 특정 같은데.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볼래요? 시간 간격이 몇 초라고 그랬죠? 0.2초죠. 그렇죠? 그 사이 몇 미터를 갔습니까? 2cm를 간 거죠. 이거 나누면 얼마 됩니까? 여기를 곱하기 5 하면 돼요. 여기를 곱하기 얼마라고요? 5 하고. 계산하면 미터는 1초고요. 여기는 얼마 나옵니까? 10 나와요. 맞나요? 10 단위가 뭐예요? 센티미터죠. 이걸 미터로 바꿔야죠. 미터, 초 이렇게 바꿔요. 10cm는 몇 미터인가요? 예, 0.1m. 이 답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쓰면 안 돼요. 계산에 그 했더니 10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틀려요. 이건 만일에 객관식이면 이 보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객관식이면 여러분 보고 틀리라고 분명히 보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체검체 쓰면 반드시 있었습니다. 중간고사에 당했잖아요. 발바닥은 2개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계산 다 해놓고 틀렸죠. 발바닥은 몇 개라고요? 2개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1개 썼잖아요.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잘도 모르죠. 발바닥은 2개입니다. 압력 계산할 때 기억해보세요. 압력 계산할 때 그 여학생이 발바닥에 받는 압력이 얼마냐? 그랬더니 0.41, 4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답이 보니까 또 있어요. 그랬더니 동그라미 탁 치고 나서 정답 봤더니 아니고 0.21 그래서 선생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왜 그러기는 발바닥은 몇 개라고요? 2개입니다. 발바닥은 2개입니다. 선생님 혹시 다리가 하나 없는 애는 없었습니까? 예, 대부분 다리가 없는 사람들도 반대쪽에 의족을 채워놓고 거기다 운동화 신겨놨어요. 신겨놓은 이유는 한 가지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 그러면 만약 그 지수란 나이가 만약에 다리가 한쪽이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 압력이 너무 걸려요. 이쪽 다리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하냐면 반드시 의족을 세우고 운동화를 신겨놔야 멀쩡한 다리가 오래 갑니다.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자, 이 답이 됐고요. 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문제 같은데 나누기 하면 되죠. 그래프는 A, B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A 10초에 10 갔으니 얼마 나옵니까? 10초에 10 나눠보세요. 얼마? 1. B는 10초에 5 갔어요. 0.5. A가 빨라요? B가 빨라요? A가 빠르죠. 몇 배나 빨라요?
2배. 그럼 2대 1. 2대 1. 문제 아주 쉬워요. 아주 쉽다는 이야기는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렵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등속 직선 운동의 예를 2가지만 쓰시오. 자,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해 설명을 시간에 대해서 속력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첫 번째, 속력 변화와 방향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속력 변화도 없고 방향 변화도 없는 운동이에요. 속력 변화도 없고 방향 변화도 없는 운동이 뭐라고요? 등속 직선 운동. 속력 변화 없는 운동, 방향 변화 없는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의 예를 2가지만 써라. 우리 생활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게 뭐 어디냐 그러면 제일 많은 게 에스컬레이터거나 아니면 무빙워크예요. 무빙워크는 어디 가냐 그러면 큰 공항이나 또는 뭐 할인 매장 2층 올라갈 때. 에스컬레이터는 계단이고요. 정확히는 에스컬레이터는 계단이고요. 무빙워크는 평평해요. 가보셨으면 알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는 계단입니다. 무빙워크는 평평해요. 그런 것들 2가지만 씁니다. 제가 좀 여기다 별표를 하나 받겠습니다. 이건 꼭 나온다 그랬죠, 제가. 어떤 형태든 나옵니다. 어떤 형태 나온다고요? 이동 거리가 얼마냐고 나오던가, 이동 거리가 얼마냐고 나오던가, 평균 속력이 얼마냐고 나오던가. 이건 반드시 나옵니다.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오해는 버리시고요. 반드시 나옵니다. 내는 게 제가 또 있다 그랬죠. 교과서 266쪽, 269쪽에 그 화살표 가지고 합성하는 거 제가 얘기하죠. 그것도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 꼭 나옵니다. 힘을 합성하시오. 합력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나옵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라고 그랬죠, 제가? 자, 또 하죠. 이거 보면서 하세요. 시험 볼 때, 과학시험 볼 때 이런 자는 필요 없어요. 너무 크니까 쬐끄만한 자 한 개 필요합니다. 뭐 30cm 자도 있으면 좋은데 30cm 자는 이것도 너무 커요. 문방구 가시면요 15cm나 20cm 팔아요. 짧은 자 팔아요. 한 15cm 정도면 딱 좋아요. 근데 이건 너무 넓어요. 볼펜 크기만한 자는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꼭 가지고 다니세요. 꼭 가지고 다니세요. 이 쓸모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물체의 평균 속력을 구하시오. 평균 속력을 구하려면 먼저 면적부터 해야죠. 면적은 이게 무슨 모양이라고요? 이거? 사다리꼴. 기억하세요. 사다리꼴. 사다리꼴은 쉬워요. 긴 거 더하기 짧은 거 반이에요. 긴 거 얼마입니까? 16. 짧은 건 얼마예요? 짧은 건 얼마예요? 10에서 4 빼면 6. 얼마? 6. 자, 우리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잠시 제가 올릴게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됐습니다. 자, 좀 지워볼게요. 잘 보이시죠? 자, 사다리꼴의 면적이니까 사다리꼴의 면적은 긴 거 16, 짧은 거 6. 둘이 더해서 반 나누세요. 높이가 얼마입니까? 높이 10. 자, 다 했어요. 이거 나눈 게 아유 귀찮습니다. 이래 나누면 됩니다. 이거 하면 얼마 돼요? 22. 이거는 22 곱하기 5. 5, 20, 이 얼마예요? 110m를 간 거예요. 몇 미터를 갔어요? 110m를 갔어요. 몇 초 동안에 갔어요? 16초 동안에 갔어요. 이거 나누기 참 힘들죠? 뭐 그래도 우리는 꿋꿋하게 하면 돼요. 어떻게 나눕니까? 여기까지는 안 보이니까 해볼까요? 요걸 잠시 위로 올릴게요. 110을 16으로 나누는 방법은 55에다가 8이죠. 맞나요? 다 이건 이 끝이에요. 그냥 55를 그냥 이대로 두세요. 55나 8은 나눌 수 없는 숫자잖아요. 이렇게 둬도 돼요. 둬도 된다는 얘기는 이게 뒀다고 해야 틀렸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산해서 틀리면 틀린 거예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뭔 말인지 아세요? 계산해서 틀리면 틀린 거예요. 뒀다고 해서 틀렸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과학은.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수학 시간에 이걸 소수로 나타내세요. 그러면 소수로 나타내야 되지만 과학은 이렇게 그냥 둬도 됩니다. 계산 잘못해도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대로 두면 됩니다. 정확하게 뭐 6보다는 좀 크고요. 7보다는 약간 작은 숫자일 겁니다. 비교해야 되면 7, 8, 56이니까 거의 7에 가까운 숫자겠네요. 계산해보면 7에 가까운 숫자예요. 그럼 찍으세요.